자, 이제 우리 50페이지 갑시다. 50페이지 뭐 볼 거냐면, 자, 이제 정부의 개입을 볼 거야. 자, 정부 개입과 시장 균형의 변동인데, 일단 이렇게 보자. 정부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정부는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줄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줄 수도 있어. 당연하지. 자, 봐봐.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면 수요가 증가하지.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하지. 그런데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해.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그래서 50페이지에 좀 필기할 내용이 좀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볼 거야. 일단 정부가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교재 보면 첫 번째 보조금 지급과 수요 공급 곡선 상해 이동, 수요 공급 곡선의 이동이 있는데 먼저 볼게요. 자, 정부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보자.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 그럼 결론.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보는 거야. 자, 소비자들의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현재 균형 가격 P0. 여기는 가격으로 해보자. 가격 1,000원. 자, 1,000원일 때 소비자들이 10개를 사고요. 자, 500원일 때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자, 30개를 사는 상황. 오케이? 그럼 다시 역으로 자, 1,000원일 때 10개를 산다는 얘기는 10개를 산다면 개당 최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수요 곡선의 가격은 최대 지불 용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개당 1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볼게요. 근데 일단 너네가 체크할 건 이거야. 소비자들은 자신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 충족시키면 돼. 그럼 봐봐. 나는 원래 1,000원이면 10개를 사지. 역으로 해석하면 10개를 산다면 개당 최대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정부가 보조금을 100원 주면 실제로 얼마만 지불했어? 900원만 지불했잖아.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최대 지불 용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가 100원의 보조금을 주면 그 원래는 1,000원의 최대 지불용이었다가 100원 받으면 900원밖에 지불 안 하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지불용의 금액이 보조금만큼 늘어나. 그럼 이제 얼마 지불해도 돼? 1,100원 지불해도 100원 보조금 받으면 원래 지불용이 얼마가 충족되니? 1,000원이 충족되지. 그러면 이제 나는 10개를 살 때 보조금 액수인 100원만큼 더, 즉 얼마? 1,100원까지 지불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 이렇게 바뀌지. 두 번째, 정부가 나는 500원일 때 30개를 사거든? 그럼 역으로 해석하면 30개를 산다면 개당 최대 5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정부가 100원의 보조금을 주면 600원 지불해도 되지. 그럼 100원 받으면 원래 최대 지불용이 500원이 충족되니까. 따라서 30개를 살 때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보조금 액수인 100원만큼, 즉 600원까지 증가해요. 이해돼? 그럼 결론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새롭게 바뀐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 되고, 결론은 이거야.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최대 지불용의 가격이 보조금 액수만큼 증가해서 결론은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보조금 액수 100원, 보조금 액수 100원, 보조금 액수 100원만큼 우측으로, 즉 수직으로 상향이동하죠. 상향이동. 그럼 교재 봐봐. 자,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잘 봐. 정부가 정부로부터 수요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모든 수요량 수준에서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즉 가격이 보조금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이동합니다.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상향이동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자, 공급이 이렇게 지났어. 그래서 원래 균형 가격이 700원이었어. 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이동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니?
괜찮아? 800원. 800원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보조금 100원을 주면 균형 가격은 6이지. 보조금만큼 상승한다. OX. X가 되는 거지. 보조금만큼 올라가면 여기가 800원이니까 균형 가격은 800원보단 작겠지. 균형 가격은 800원보다 작겠지. 오케이? 요것도 예외도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이건 정부가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주는 경우고, 이번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자, 누구에게 지급하냐면, 자, 생산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럼 정부가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주면 일단 결론은 생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면서 공급이 증가할 거야.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는데, 자, 그럼 우리 한번 자, 여기 P, Q. 자, 그럼 이제 우상향 하는 공급 곡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500원, 그럼 나는 10개를 팔겠어. 자, 여기가 1000원, 그럼 나는 예를 들어 뭐 20개를 팔겠어. 그럼 역으로 해석하면 다시 공급 곡선의 가격의 의미는 각각의 공급량 수준에서 최소 요구 금액이었지? 자, 그럼 봐봐. 공급자들은 자신의 최소 요구 금액만 맞추면 되거든? 자, 그런데 나는 원래 10개를 팔면 개당 최소 500원을 받으면 되는데 정부가 보조금 100원 주면 600원 받았잖아. 그럼 생산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 요구 금액이 보조금 액수 100원만큼 줄어들어. 그럼 시장에서 400원만 받아도 보조금 100원 받으면 원래 최소 요구 금액 500원이 충족되겠지.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 바뀌어서 이제는 500원 10개가 아니라 400원 10개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1000원이라면 20개를 팔았어. 또는 역으로 20개를 판다면 최소한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보조금 100원 주면 이제는 100원만큼 줄어들어서 900원만 받아도 되잖아. 그럼 원래 1000원이 충족되니까 결국 새로운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쫙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럼 결국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 바뀌면서 공급 곡선이 보조금 액수 100원만큼 보조금 액수 100원만큼 보조금 액수 100원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0원만큼 준 거야. 자, 이제 오른쪽에 보자. 자, 생산자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 자, 공급 증가하고 보자. 생산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같은 양을 공급할 때 같은 공급량 수준에서 보조금만큼의 가격을 덜 받더라도 공급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이 보조금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은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지.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 추가합니다. 뭐를 추가하냐면, 자, 밑에도 한번 그려보자.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정부가 소비자에게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겠지.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건데 왜 그런지 보자. 자,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정부가 이제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봐봐. 1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쳐봐. 그럼 나는 원래 수요 곡선에서 원래 10개를 산다면 최대 지불용이가 1000원이었는데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내라고 그래. 그러면 1100원 내는 거지. 그럼 최대 지불용을 넘어섰잖아. 그럼 안 돼. 따라서 정부가 만약에 나는 10개를 살 때 최대 지불용이가 개당 1000원이었는데 정부가 세금 100원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세금 부과 액수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얼마밖에 못 내겠다? 900원밖에 못 내겠다. 그래야 세금 100원 합치면 원래 최대 지불용이 1000원이 충족되니까. 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하냐면 세금 부과 액수 100원만큼 세금 부과 액수 100원만큼 세금 부과 액수 100원만큼 세금 부과 액수 100원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면서 이제는 900원 10개, 이제는 400원 30개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여기 교재에 보면 보조금 지급 수요 증가 경우만 있지만 세금 부과 수요 감소 경우는 반대로 따져보면 되겠지. 그래서 세금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세금 부과 액수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한다. 돼요? 그럼 똑같이 정부가 이번에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하냐면 봐봐. 나는 원래 10배를 살 때 최소 요구 금액이 500원이었어. 세금 100원 내면 600원 내는 거잖아. 그럼 시장에서 이제 얼마 더 받겠다. 100원 더 받지. 그럼 세금 100원 까면 원래 최소 요구 금액 100원이 충족되니까. 따라서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곡선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때는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 부과 액수 100원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세금 부과함 이제는 600원 10개, 1100원 20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결론은 다시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하면 수요 곡선이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고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세금 부과 액수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합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 주면 공급 곡선이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지만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세금 부과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일반적인데 우리 앞에서 시장 균형의 변동할 때 수요 공급표로 봤지. 거기서 또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51페이지에 개념 플러스 정부 개입과 자 시장 균형의 변동 연습해보자. 이거 정말 잘 나와. 자 상황을 한번 보자고. 지금 보니까 가격,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해서 가격, 자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10원부터 70원까지 있어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자 70원 이렇게 있고요. 자 수요량은 20개씩 줄어듭니다. 140개, 120개, 100개, 80개, 60개, 40개, 20개. 그 다음에 공급량은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 110개.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공급표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너네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시장 균형 찾기. 자, 수요 공급표로 나오면 시장 균형 찾기는 1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 일치하는 점이 없으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바뀔 때 그 사이의 균형. 근데 지금 보니까 80, 80 일치하잖아. 그러면 일치할 때 지금 현재 균형 가격 얼마? 4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80개여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분석을 하면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났고 현재 균형 가격이 40원이고 균형 거래량이 80개인 상황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를 봐봐. 자, 표는 어떤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냅니다. 정부가 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 상품 한 개당 밑줄 쫙 30원의 보조금. 자, 누구에게 줬냐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30원씩 주는 거야.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얼마씩 주냐면 개당 30원씩 줍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일단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줬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럼 그래프를 보면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했어. 그런데 보조금 액수만큼 30원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얼마보단 낮아? 여기가 70원일 거 아니야. 그럼 70원보단 낮겠지. 그럼 전형적인 선택지가 이 상황을 주고 새로운 균형 가격은 70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지. 그런데 이제 예외는 있어. 어떤 경우는 잘 봐. 만약에 자 이런 경우 봐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만약에 80개면 수요량은 이렇게 변하지만 공급량은 무조건 80, 80, 80, 80, 80, 80, 8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소비자에게 지금 여기가 40원인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30원 주면 수요 곡선이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에 새로운 균형 가격이 얼마가 돼? 70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거래량은 80개로 동일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성립된다면 이렇게 푸는 거고 만약에 단서가 공급량을 계속 80, 80, 80, 80, 80, 80, 80 이렇게 주면 보조금 액수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오케이? 보조금 액수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공급 곡선이 공급 법칙의 예외.
수직선이라면. 오케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이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서 일단 그래프를 이해하고 여기서 접근하면 더 쉬워. 자, 40개, 그 다음에 80원이야. 아, 쏘리. 40원, 80개인데, 보조금을 30원만큼 소비자에게 주면,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수직으로 30원만큼 증가했지. 그러면 모든 수요량 수준에서 가격이 30원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 바뀌어. 그럼 잘 봐. 원래 10원일 때는 140개를 산다고 그랬지. 그럼 역으로 140개를 산다면 개당 10원을 낼 용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가 10원일 때 여기가 140개였잖아. 그럼 이제는 140개일 때 10원이 아니라 보조금을 30원 받으면 140개일 때 40원으로 바뀌겠지. 그럼 이제 140개 10원이 아니라 140개일 때 140개일 때 40원으로 바뀌는 거야. 두 번째, 120개일 때 20원이 아니라 보조금을 30원 주면 120개일 때 50원이 되는 거예요. 100개일 때 30원이 아니라 100개일 때 600원이 되고, 80개일 때 40원이 아니라 80개일 때 보조금 30 더하면 70원이 되지. 그러면 100개 일치하지. 그럼 새로운 균형 가격이 얼마? 60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60원이 돼. 그럼 이때 거래량이 몇 개가 되는 거야? 100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도 자꾸 연습을 해놓으면 여기 할 때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지금 우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줬어.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는데, 보조금 주면 각각 수요량 수준에서 가격이 최대 지불 용의가 보조금만큼 증가하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만약에 세금 부과가 지금 여기부터 줄어드는 거야. 세금 부과. 일로 가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생산자에게 뭐 할 수도 있어. 생산자에게 보조금 줄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꾸 문제 나오면 일단 그래프랑 같이 보면서 연습하면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도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바로 대입이 되겠지. 자꾸 연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추가 내용으로, 그래도 오프라인이니까 자, 심화 내용 하나만 해줄게요. 심화 내용. 따로 필기 좀 합시다. 그래도 오프라인 듣는 친구들이 좀 달라야 되니까. 아니다, 이 오프라인 내용 유튜브에 올려줄까? 심화 내용은 지금? 너희들 유튜브 그 영상 시청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자, 이거 교재에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제 이런 상황 보자. 너네 기억나? 우리 지난주에 직접세랑 간접세 배웠거든? 자, 물어보자.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 누가 조세 전가가 가능하지? 간접세. 그럼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세금 뭐 있었어? 간접세. 부가가치세. 원래 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야? 기업. 근데 문제는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업들이 가격 상승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가할 수 있었죠?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지. 자, 그거 하나 체크할 거 이제 그걸 볼 건데, 일단 이거 알아놔. 자, 우리가 이거 공식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해. 자, 정부가 세금 부과하잖아. 그럼 기업에게 세금 부과할 수도 있고요. 생산자라고 하자. 자,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도 있거든. 근데 주의해야 돼. 자, 대부분 이제 종량세 한 개당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하면요, 그 세금은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할 때는 물건 가격과 별도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 가장 고난도 문제가 여기서 나와. 다시,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할 때는 부가가치세,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하는 방법은 없어. 너 한 개 살 때마다 추가로 얼마 내요. 너 한 개 살 때마다 별도로 한 개당 얼마를 추가로 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 알아두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걸 볼 거야. 조세전가. 실제로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가 어떻게 조세전가가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일단 조세전가 보고 잉여 배우고 조금 더 심하게 좀 해줄게. 자, 이렇게 현재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현재 계속 균형 가격이 100원. 자, 균형 거래량이 100개입니다. 자, 지금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 법칙이 성립되고 공급 법칙이 성립되는 상황이지.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너 한 개당 20원의 세금을 내 해서 개당 20원의 자,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보자. 그럼 너네 봐봐. 정부가 개당 2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는 일단 시장이 지금 얼마지? 균형 가격이 100원이지. 그럼 100원에 팔고 세금 20원 내면 얼마만 가져가야 돼? 80원만 가져가야 되지. 일단 기업들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업에게 원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 다시 봐봐. 현재 균형 가격 100원, 균형 거래량 100개면 원래는 세금을 만약 개당 20원 부과하면 정부는 100원 아니 기업은 20원 100원에 팔고 20원 세금 내고 80원만 가져가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세금 부과하면 세금 부과하면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잖아. 결국 공급 감소를 통해서 조세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잘 봐. 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요 가격이 110원이야. 저 공급 감소해서 가격이 얼마 상승했니? 10원 상승했지. 자, 그럼 예를 들어 그때 거래량을 80개라고 해볼게. 80개. 그럼 너네가 볼 때 이제 기업 생산자는 얼마에 팔았어? 110원에 팔았죠. 세금 얼마 내야 돼? 해당 얼마? 20원 세금 내면 얼마 가져가? 90원 가져가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0원 중에 개당 20원, 여기가 만약에 90원이면 이제 110원에 팔고 세금 20원 내고 90원만 가져가지. 그럼 원래는 공급 감소시키지 않았으면 80원 가져가야 됐잖아. 10원 더 가져갔지. 가격이 얼마 올랐어? 10원 올랐지. 그럼 그만큼을 누구한테 떠넘긴 거야. 시장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거야. 그럼 너네가 보면 여기 20원 곱하기 80개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뭐가 되겠어?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왜냐면 개당 20원이니까 80개를 이제 20원만큼을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단 시장 가격 올랐지.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시장에서는 요 면적만큼 즉 10원만큼 가격이 상승했잖아.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공급 감소를 통해서 세금 20원 중에 10원만큼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떠넘긴 소비자 전가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금 20원 중에 그럼 생산자는 얼마만 부담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노란색 면적이 실제로 20원 중에 생산자 부담분은 1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세금은 시장에서 팔린 개수 곱하기 개당 20원이기 때문에 현재 80개가 팔릴 때 요 20원만큼의 요 사각형의 면적이 세금 기업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 액수, 정부의 조세 수입인데 요 위의 사각형 세금 20원 중에 10원 곱하기 80개는 소비자에게 떠넘긴 거지. 가격 상승을 통해서. 하지만 생산자는 20원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요 아래에 있는 10원만큼 곱하기 80개만큼만 부담한다. 그래서 요 위에가 소비자 전가분, 아래가 생산자 부담. 되니? 그럼 하나 더 우리가 아직 탄력성 안 배웠지만 어떤 경우에 소비자 전가가 쉬울까? 너는 생각해봐. 아니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경우에 소비자 전가가 쉬울까?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경우, 둔감한 경우. 즉 그 얘기는 둔감하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낮아? 높아. 예를 들어 저기 아이폰 유저들 있잖아. 제 아이폰이 100만 원 하는데 200만 원. 만약에 정부가 애플에게 세금을 뭐 개당 한 대당 20만 원 부과했다. 그랬더니 아이폰이 가격을 200만 원까지 올렸어. 공급 감소시켜서. 근데 200에도 살래 안 살래? 아이폰 유저들 중에는 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왜 충성도가 높으면. 그럼 봐봐. 만약에 자 현재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자 수요 곡선은 이런 수요 곡선 또는 이런 수요 곡선이 있다고 쳐보자. 요게 A, 요게 B. 자 그러면 만약에 자 공급이 감소했죠. 그럼 새로운 균형이 여기야. 새로운 균형이 여기면 요만큼이 세금이지. 그러면 원래보다 가격 상승폭은 커 작어? 작지. 근데 새로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여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여기가 수요 곡선이고 그럼 그때 세금 X는 요거지. 그럼 너네가 딱 봐도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지. 그러면 요게 A, 요게 B면 누가 더 전가분이 큰 거야?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게 전가분이 큰 거지, 소비자에게. 그래서 요게 소비자 전가분이 더 큰 거야. 맛만 봐. 요걸 나중에 탄력성하고 다시 볼 거야. 즉 탄력성에 따라 수요의 가격, 소비자들의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거든. 요 탄력성 크기에 따라 소비자 전가분이 달라져요. 만약에 잘 봐. 수요 곡선이 수직선 형태면 자, 공급이 이렇게 있지. 만약에 여기가 100원, 여기가 100개야.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20원 부과하면 세금 부과 X만큼 공급이 수직으로 상승이 더 많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120원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공급이 감소해도 거래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세금 부과 X만큼 상승하지. 그러면 소비자에게 세금 20원을 모두 전가하는 경우지. 이해돼? 자꾸 이런 그래프 분석 연습을 해야 돼. 전가분 갖고 장난칠 수도 있고. 그래서 탄력성 하면서 이거 다시 언급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맛만 보자. 그래서 전가는 이렇게 공급 감소하면 다 요 면적만 알아놔. 요게 세금 X인데 왜냐면 20원 곱하기 거래량 요 위의 면적 원래 균형보다 위의 면적이 세금 X 중에 소비자에게 전가한 크기 그리고 요 아래 면적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 원래는 요 모든 면적을 생산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공급 감소를 통해 가격을 인상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 내용은 특히 요 내용 기반으로 조금 더 어렵게 국어 비문학도 잘 나와요. 그럼 이런 게 국어 비문학에 나오면 우리는 경제 했잖아. 그러면 그냥 그래프, 현재 재심을 안 읽어도 되지. 두 페이지 나와도 우리는 요 그래프만 보면 분석이 되거든. 근데 경제 안 하는 애들은 다 읽어보고 틀리지. 너 틀릴 거야? 정확히 공부해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51페이지 정리가 됐어요. 됐고, 자 이제 52페이지 갑니다. 개념이 계속 확장돼가. 근데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자 이제 우리 잉여라는 개념이 나올 거야. 잉여. 자 잉여는 일단 정의를 알아야 돼. 잉여는 이득인데 그냥 이득이 아니라 거래를 통한 이득이야. 꼭 하나, 잉여라는 개념은 반드시 일단 먼저 시장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래를 통한 이득이야. 자 그럼 복습. 자 우리 수요할 때 했어. 재화의 구입 조건은 어떻게 되지? 뭐와 뭐를 비교해? 재화의 구입 조건. 최대 지불용이와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거나 크면 재화를 구입하는 거지. 두 번째. 그럼 생산자들의 재화의 판매 조건은 어떻게 되니? 시장 가격과 최소 요구 금액을 비교해서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과 같거나 크면 판매하는 거지. 이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즉 그렇게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생산자가 재화를 판매하면 그 얘기는 거래를 통해 이득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통한 이득을 잉여라고 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시장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생산자들이 시장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의 참여자는 소비자와 생산자이기 때문에 요 둘을 합쳐서 우리가 사회적 잉여 또는 총잉여라는 표현을 쓸 거야. 사회적 잉여 또는 총잉여.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소비자 잉여부터 보고요. 자, 생산자 잉여를 볼게. 한번 봐. 근데 일단 소비자 잉여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 시장에 참여하는 각각의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잉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가 있어. 다시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잉여가 있고 두 번째는 개별 소비자들의 합인 시장 전체의 잉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은 콜라를 먹을 때 자, 첫 번째 콜라를 먹을 때, 두 번째 콜라를 먹을 때, 세 번째 콜라를 먹을 때. 자, 우리 가게 파트에서 했는데 생각해봐.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효용, 한계 효용은 커져 작아져?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럼 봐봐. 근데 갑은
콜라를 첫 번째 먹을 때는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최대 지불 용의가. 근데 두 번째는 한 개 용이 줄어드니까 최대 지불 용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8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자, 세 번째는 7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런데 콜라 시장 가격이 750원이야. 그럼 값은 몇 개 사는 거야? 자, 첫 번째 사지. 최대 지불 용의가 시장 가격 높으니까. 두 번째 사지. 최대 지불 용의가 시장 가격도 높으니까. 세 번째는 안 사지. 그치? 그러면 값은 첫 번째 콜라 샀을 때 잉여가 얼마니? 300원. 더하기. 두 번째 샀을 때 잉여가 얼마야? 아, 쏘리. 250원. 더하기. 두 번째 샀을 때 잉여가 얼마야? 50원. 그럼 값의 소비자 잉여는 시장에서 두 개를 구입하고 250원 더하기 50원, 30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와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거나 클 때 구입했지. 그럼 재화를 구입한 상태에서 최대 지불 용의 빼기 시장 가격을 통해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소비자 용의를 구한다. 그럼 다시 값은 첫 번째 콜라에 대해서는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시장 가격이 750원이면 구입을 했지. 그럼 그때 소비자 잉여는 250원이 되고 두 번째 콜라에 대해서는 8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시장 가격이 750원이면 구입을 했지. 그럼 그때 잉여는 50원이 되겠지. 세 번째는 최대 지불 용의가 시장 가격보다 작으니까 구입 안 하고 그럼 여기서 끝났어. 그럼 값은 거래, 소비량이 두 개. 그때 잉여의 합은 250 더하기 50, 300 이렇게 잡는 거야.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소비자 잉여로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재화를 구입하고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시장 가격을 빼서 구한다. 거래를 통한 이득. 자, 그런데 이제 자, 시장 전체 생산자 잉여는 수요 곡선을 통해 분석합니다. 그럼 봐봐.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 다시. 자, 수요할 때 배운 거.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 하면 이거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야, 시장 전체 시장 수요 곡선이야. 시장 수요 곡선이었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자,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서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면 그때 수요량이 10개지.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10개를 산다면 최대한 1,000원을 지불하는 거죠. 자, 이것도 다시 말하는데 논리적으로만 이해해. 결과만 물어보니까. 결과만 알면 돼. 자, 그럼 너네 물어볼게. 나는 10개를 산다면 최대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지. 개당.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요. 요 면적이 뭘까? 1,000원 곱하기 10 만원은 10개를 샀을 때 최대 지불 용의 합이지. 10개를 샀을 때 최대 지불 용의 합. 두 번째는 자, 만약에 900원이라면 20개를 산대. 그럼 이거는 900원이면 20개를 사면 역으로 20개를 산다면 최대 개당 9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럼 이번에 이 빗금집 면적 928 18,000원은 20개를 샀을 때 최대 지불 용의 합이야. 그래서 다양한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서 실제 시장 가격이 500원이고 100개가 거래됐어. 자, 그러면 봐봐. 원래 10개를 살 때 1,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던 사람들은 실제 시장에서 얼마만 지불했니? 500원만 지불했지. 그러면 요 위의 면적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지불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요 면적이 소비자입니다. 두 번째, 900원일 때 20개를 사는 사람들은 20개를 산다면 개당 9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시장 균형 가격이 500원이니까 땡큐지.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요 400원 곱하기 20개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으면 지불 안 했잖아. 그러니까 또 요 위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100개가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한 1조 개야. 그러면 요 면적들이 되게 조밀조밀해질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되게 조밀해지면 결국 여기부터 시장 균형 여기까지 그냥 요 전체 면적이 시장에서의 최대 지불 용의 합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500원 곱하기 예를 들어 1조개 요 아래만 지불했잖아. 그럼 요 위의 삼각형은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지불했다 안 했다. 시장 전체 지불이 안 됐지. 그러니까 요 수요 곡선과 시장 균형점에서 그 시장 균형에서
수요 곡선과 시장 가격 사이의 면적, 요 삼각형의 면적이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물론 이거 이제 나중에 너네 수학으로 접근하면 수열로 접근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학적 사고는 필요하지만 수학적 공식은 도입 안 하니까. 그럼 요거 이해했으면 결론. 자,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일단 우하향하는 수요일 때, 자, 공급이 이렇게 만나서 시장 균형이 여기면 수요 곡선과 가격 사이의 면적. 왜냐면 요만큼이 지불용이었지만 실제 시장 가격, 요만큼이 지불용이었지만 실제 시장 가격에서 수요 곡선과 가격 사이의 면적, 요 삼각형의 면적이 시장에서의 전체 소비자 잉여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거래됐기 때문에 요 바깥쪽은 거래가 안 돼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소비자 잉여 개별. 자, 그럼 이번에는 생산자 잉여를 갑시다. 생산자 잉여. 그럼 똑같아. 개별 생산자 한 명 한 명의 생산자 잉여와 시장 전체의 생산자 잉여를 보는데, 자, 복습. 시장에서 생산자들의 재화 판매 조건은 뭐와 뭐를 비교해? 시장 가격과 최소 요구 금액을 비교하지. 그래서 시장 가격과 최소 요구 금액을 비교해서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보다 같거나 크면 판매합니다. 그럼 당연히 재화를 판매했을 때 판매했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니까 요걸 빼주면 개별 생산자 한 명 한 명의 생산자 잉여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봐봐. 자, 생산자들은 재화를 한 개 판매할 때, 두 개 판매할 때, 세 개 판매할 때, 한 개 판매할 때 최소 요구 금액은 300원이야. 두 개 판매할 때 최소 요구 금액은 400원이야. 세 개 판매할 때 최소 요구 금액은 500원이야. 그런데 시장 가격이 500원이야. 그럼 몇 개 팔아요? 자, 첫 번째는 300원만 받으면 되는데 500원이면 팔지. 두 번째는 최소 400원만 받으면 되는데 500원이면 팔지. 다섯 개는 최소 500원 받으면 되는데 500원이면 팔대. 뭐가 없어? 이득이 없지. 그러면 일단 세 개를 파는 거고, 요때 생산자 잉여가 얼마? 200원. 이때 생산자 잉여는 100원. 이때 생산자 잉여는 0원이 돼서 최소 요구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시장 가격과 비교하면 세 개를 팔고 잉여는 얼마? 300원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개별 생산자 한 명 한 명의 생산자 잉여고, 자, 그러면 시장 전체의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 200원일 때 10개를 팔고요. 400원일 때 20개를 팝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 600원일 때 30개를 판다고 쳐봐. 자, 그러면 자, 200원일 때 10개를 판다는 얘기는 10개를 판다면 개당 최소 200원 받으면 되지. 그러면 10개를 팔 때 이 사각형의 면적은 최소 요구 금액의 합이야. 자, 400원일 때 20개를 판다는 얘기는 역으로 20개를 판다면 개당 400원 받으면 되니까 요 또 사각형의 면적은 20개를 팔 때 최소 요구 금액의 합이지. 그런데 하필이면 시장에서 우하향하는 수요와 이렇게 만나서 시장 균형 가격이 600원이야. 그러면 원래 10개를 팔 때는 200원만 받으면 됐는데 실제 시장에서 얼마 받았어? 600원 더 받았지. 얼마? 400원씩 더 받았잖아. 그러면 요 위의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지. 자, 두 번째는 자, 요게 최소 요구 금액의 합인데 20개를 팔 때는 최소 400원만 받으면 되지만 시장 균형 가격이 600원 되면 개당 200원씩 더 받았지. 그럼 또 요 삼각형의 요 면적이 생산자 잉여 합이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요게 30개가 아니라 한 막 100조개, 1000조개가 되게 조밀해지면 결국 요거는 최소 요구 금액. 하지만 요거는 더 많이 받은 거. 그럼 결론은 요 위의 면적, 요 위의 면적, 요 위의 면적, 위의 면적이 다 시장 전체 생산자 잉여가 되면서 결론은 공급 곡선과 가격 사이의 요 삼각형의 면적이 시장 전체 생산자 잉여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교재로 돌아가서 자, 4번 잉여와 시장의 효율성.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리가 됐고, 그럼 여기까지만 보자. 그럼 봐봐. 이렇게 우리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요. 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어서 시장 균형이 여기면
시장 균형이 여기면 요 면적이 뭐였지? 수요 곡선과 가격 사이의 면적이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였지. 그럼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이 시장 전체의 생산자 잉여였죠. 그럼 우리는 시장 균형점이 여길 때 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잉여 또는 총잉여라고 하는 거야. 사회적 잉여 또는 총잉여라고 합니다. 돼요? 자, 그래서 우리 52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두 가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맞냐? 계속 해보자. 그럼 여기와 여기의 합이 총잉여야. 그럼 우리가 딱 봐도 요 균형에서 사회적 총잉여는 요 면적을 A라고 그러고 요 면적을 B라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 총잉여가 되지. 그치? 근데 일단 요거 알아놔. 자, 일단 요거 하나 암기하고 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여기가 시장 균형이지. 그거 하나. 시장 균형점에서 총잉여가 맥스 극대화돼요. 다시 시장 균형점에서 총잉여가 맥스 극대화돼. 자, 총잉여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다시 균형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면 균형을 이탈하면 총잉여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 내용은 조금 쉬었다 봅시다. 양이 좀 많아서 조금씩 끊어갈게요.